차가 이제 레트로카와 중고차 사이의 경계에 있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로 치면 이제 완전 끝까지 온 거죠. 레트로카에 가까워지는 상황인데 또 레트로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최신형이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현역이다. 안녕하세요. 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차량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좀 소유했던 차량인데요. BMW 2010년식 290 320i M 패키지 모델이죠. 먼저 앞쪽 모습입니다. 앞쪽 모습. 색상은 블랙 사파이어라는 색상이고요. 완전 검정색보다는 약간 검정색의 펄이 살짝 들어간 그런 색상입니다. 쭉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650만 원에 인수를 해서 차량 상태가 좀 별로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콕은 15군데를 찾아내서 제가 전부 다 덴트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관은 광택을 셀프로 냈어요. 지금 여기 지금 헤드라이트인데요. 굉장히 좀 깨끗한 상태죠. 뭐 특별히 클리닝을 하지 않았는데 차가 가져왔을 때부터 너무 상태가 좋아서 뭐 광량도 충분히 나오고요. 앞쪽에 그릴은 제가 그 알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릴은 바꿨어요. 원래 이제 있던 검정색 무광 그릴이 살 때는 있었는데 그건 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범퍼, 앞쪽 범퍼가 M 범퍼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보시면 이렇게 조금 굴곡이 있죠. 일반 3 시리즈랑 다르게 사이드 스커트도 M 스타일, 뒤쪽에도 M 스타일 범퍼로 장착됩니다. 이거 다 순정입니다. 순정. 처음에 M 패키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휠도 일반 3 시리즈랑 다릅니다. M이라고 써있죠. 휠은 내장 모두 제가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 모두 휠의 기스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완전 깨끗한 상태예요. M 패키지가 조금 이제 또 디테일적으로 다른 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얘네들이 그 BMW에서 블랙 섀도우 라인이라고 하나? 일반 3 시리즈도 다른 게 이 부분이 크롬이 아니고요. 유광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부터 요 부분부터 그다음에 이 옆에도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렇게 유광 처리가 됐고 요 아래쪽 부분, 요 아래쪽 부분도 블랙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드려야죠. 여기 보시면 이제 흠집이 좀 있어요. 이거 제가 광택을 내긴 했는데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사이드 미러 커버가 리얼 카본이에요. 플라스틱에 뭐 이렇게 시트지를 입히거나 아니면 뭐 수전사를 입힌 게 아니라 리얼 카본입니다. 양쪽 다 리얼 카본이고 스포일러도 이거 리얼 카본입니다. 이게 원래 이 M 패키지 당시 나올 때 달려있던 순정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조금 흠집이 있어요. 앞범퍼하고 이 앞범퍼하고 뒷범퍼는 제가 제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스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범퍼 쪽에는.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 스커드도 제도색을 제가 했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상태고요. 이게 썬루프인데 보시면 썬루프의 이 재질이 약간 고무에 스웨이드 처리한 것 같이 약간 털이 송송송송 나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노후가 되면서 이게 굳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썬루프 쪽에서 뭐 잡소리가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물도 당연히 안 새고요. 타이어는 V12 에보 2 모델이고요. 뒤쪽이 255, 앞쪽이 225 사이즈인데 11만 킬로에 인수를 하고 지금 12만 5천 킬로니까 타이어는 제가 새 걸로 교체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지금 엔진룸 상태고요. 그리고 엔진 상태는 신차급은 아니고 아무래도 12만 킬로 정도 됐다 보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누유도 없고, 왜냐면 제가 누유를 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누유도 없고 엔진 질감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수동인데 개폐 방식만 전동이고요. 트렁크 안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 장비랑 뭐 이런 거 있는데 안쪽에 굉장히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오염물질이 묻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안쪽 이제 실내 상태 보여드릴게요. 3 시리즈가 당시 2010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럭셔리한 고가의 차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 돈으로 차량 가격이 한 4,800만 원,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었고 인테리어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사실 뭐 이제 디자인적으로나 뭐 볼 거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스티어링 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즘 최신형 자동차랑 비교를 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펀칭되어 있는 이런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보면 스티어링 휠의 상태가 굉장히 좋죠.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버튼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M 패키지라서 M 핸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두꺼워요. 핸들이 그립이 좀 두껍기는 한데 두꺼운 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조금 더 얇은 게 오히려 그립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두께를 선호합니다. 스티어링 휠 품질은 요즘 나오는 BMW가 조금 예전만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도어 트림 부분인데 상단 부분은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가죽 감싸기로 뭐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싸는 디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그 만져보면요 재질이 요즘 차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도어 핸들, 도어 문 여는 이런 것도 플라스틱이긴 한데 굉장히 재질이 좋습니다. 핸드브레이크도 펀칭된 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 재질도 좋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수동식으로 이것도 이제 감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변속 레버인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식 변속 레버 그 다음에 또는 뭐 이렇게 버튼식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바뀌었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변속 레버를 많이 썼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소동 변속기 느낌을 주려고 가죽 기어 부츠에다가 넓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가는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줘요. 약간 기계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맛도 좀 있고요. 10만 킬로가 넘은 상태인데도 변속 레버는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을지문율에서 알루미늄 헥사곤 트림이라고 하고 도어 쪽에도 알루미늄 헥사곤 트림, 그 다음에 전면 대시보드 쪽도 알루미늄 헥사곤 트림으로 되어 있어요.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모델은 이제 우드 트림, 플라스틱이다 우드 재질로 된 그런 트림이고요. M 패키지는 이렇게 알루미늄 헥사곤 트림을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에다 이제 알루미늄 같은 느낌을 준 건데 만져보면 느낌도 되게 좋고 여기 이제 지문이 남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좀 관리도 좀 편합니다. 이 차는 트림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계기판 좀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아날로그고 이쪽 버튼 왼쪽에 있는 이 레버로 여기 지금 BC라고 되어 있죠. 이 버튼으로 이 가운데 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연비, 그 다음에 속도, 주행거리 이렇게 나오죠. 주행 가는 거리도 나오고 그리고 평균 속도 나오고 CP라고 그러죠. CP 커뮤니케이션 패키지라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 이제 모니터가 달려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는 커뮤니케이션 패키지가 빠져 있고 요거는 제가 태블릿 PC를 이 자리에다가 달았어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패키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계기판에서 보여주는데 계기판에서 어느 정도로 보여주냐면은 시동을 꺼볼게요. 시동을 끄고 이쪽 PC 버튼 위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요 체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 오케이. 그러니까 차량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체크 오케이 뜨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셋 타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 날짜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계기판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오일 상태 이런 것도 보여줘요. 계기판에서. 이게 아이드라이브가 있는 모델은 이제 모니터에서 보여주지만 얘는 이제 모니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센서를 리셋하거나 그 다음에 서비스 인포 언제 뭐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 계기판에서 다 보여줍니다. 엔진 오일 이제 만 킬로 있다가 갈으라고 나오죠. 서비스 인포, 그다음에 배기가스 점검, 그다음에 차량 점검, 뒤쪽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하는 시기. 그렇죠? 이게 앞쪽 브레이크 패드, 이게 뒤쪽 브레이크 패드예요. 차량 정비에 대한 것들 이런 정보들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팅이라고 들어 있는데 세팅에 들어가면요 리터당 킬로미터로 할 거냐, 뭐 킬로미터로 할 거냐, 마일로 할 거냐, 12시로 할 거냐, 뭐 이런 세부적인 것도 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깜빡이 가면 이제 지금 이게 3단 깜빡이 요거를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계기판에서 보여준다는 거.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기능이었죠. 편의 장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지금 키가 들어가 있고 스타트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키를 벤츠도 이렇게 꽂고 돌렸죠. 지금 포르쉐도 이렇게 꽂고 돌렸고 근데 BMW는 당시에 이렇게 꽂고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간지였죠. 예. 스타트 버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이제 공조장치인데요. 공조장치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좌우 독립으로 온도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오토 당연히 되고요. 오토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오토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오토지만 풍량을 세게 할 거냐 풍량을 약하게 할 거냐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저는 바람 센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놓고 오토로 22.5도 뭐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굉장히 최적화된 온도로 공조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상체를 위쪽을 따뜻한 바람을 할 거냐 차가운 바람을 할 거냐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2010년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조장치를 설계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공조장치가 잘들 없었던 시기거든요. 공조장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오디오인데 이때는 오디오가 상당히 중요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보면은 CD와 CD 체인저 6장이 되고요. CD도 한 장이 들어가요. 요즘에 잘 없죠, 이런 CD.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오디오의 음질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뭐 들어줄만한 정도. 옛날 차를 지금 현재 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차에서 음악 듣는 거하고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10만 원 정도 하는 좀 중고 태블릿을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LTE를 좀 지원하는 걸로 일부러 달아서 데이터 쉐어링으로 이 태블릿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TV 앱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카카오 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분할로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보시면 안 되겠죠. 이 태블릿 PC를 이쪽에 있는 요 장치, 요게 이제 블루투스 장치거든요. 요 블루투스 장치로 이 옥스선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디오를 옥스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내비게이션과 유튜브를 다 이렇게 차량 스피커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뮤직이죠, 뮤직.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작동할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이런 태블릿 같은 걸로 해결이 되니까 사실상 이제 편의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뭐 비용도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거 태블릿 저는 중고로 10만 원, 요 블루투스 장치 5만 원 정도 줬어요. 15만 원 정도에 해결을 했고요. 스피커는 여기 지금 트위터가 없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앞쪽만 트위터가 포함된 코엑셜 방식으로 교체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뭐 내비게이션 음성을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실내 사양에서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ECM 룸밀러, 밤에 같은 경우에 이제 빛을 쏘게 되면은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ECM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라이트 되고요. 오토 상향등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우적 감지 와이퍼라고 하죠. 오토 와이퍼. 그러니까 빗물의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와이퍼의 빠르기가 조정되는 오토 와이퍼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좀 신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지금 이제 컵홀더입니다. 컵홀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의 이제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요 센터에 이제 공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 지금도 잘 작동을 하고요. 이거 단점이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쏟아지게 되면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이제 크게 당황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 없어졌는데 요때 당시에는 이제 포르쉐도 이렇게 팝업식 컵홀더가 있었고요. 많이 썼습니다. 이 당시 2605 시리즈도 요 팝업식을 썼었죠. 열면 조명 들어오죠. 조수석도 열면 조명 들어옵니다. 스위치 별도로 없고 딱 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이 들어옵니다. 썬루프 있고요. 썬루프가 지금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해요. 자, HUD는 당시 5 시리즈에서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HUD는 안 들어가 있어요.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좌석 전부 다 원터치 파워 윈도우입니다. 뒷좌석까지 다 되는데 앞좌석은 지금 내려가는 건 되는데 이 차는 올라가는 건 안 돼요. 이게 지금 모듈이 고장난 것 같아요. 이걸 못 고쳤어요, 제가. 원래는 됩니다. 원래는 이제 원터치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시트가 조수석, 운전석 다 파워 시트가 돼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대가 수동식으로 있어요. 저같이 이제 키가 180 넘어가고 이러신 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피로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 코타 가죽이라고 그러죠. 코타 가죽은 좀 가죽 재질이 조금 거칠어요. 거친 대신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보면 가죽 시트가 갈라지거나 이런 거 없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죠. 주름도 잘 안 생기고요. 지금 보시면 옆쪽에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 자, 요 버튼이 뭐냐면 사이드 볼스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사이드 볼스터 요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꽉 잡아줬다가 놓으면 쫙 빠졌다가, 당시에 이제 일반 3 시리즈에는 없고 M 패키지에만 들어가 있는데 M 패키지에 들어간 게 이제 M 핸들, 그다음에 M 스포츠 시티라고 불리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받침대와 사이드 볼스터 조절해주는 장치가 들어간 거. 당시로서는 좀 고급 옵션이었죠. 사이드 볼스터를 좀 조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급격한 코너링에서 이렇게 몸을 좀 더 잘 받쳐준다. 실제로 지금 이 차의 시트가요, 어느 정도로 좋냐면은 최신형의 3 시리즈랑 비교를 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을 정도의 착자감을 줘요. 이 좌우 잡아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제 시트 포지션을 제가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딱 잡아서 딱 하면은 딱 이렇게 앉았을 때 목, 허리, 허벅지, 양옆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차량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몸을 너무 감싸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라고 느낄 수도 있죠. 320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컨셉이 스포츠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스포츠카예요. 서스펜션의 차고도 낮고,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도 좀 낮은 편이고, 거기다가 시트도 세미 버켓 타입으로 딱 몸을 잡아주고, 주행을 했을 때 차와 내가 좀 더 일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옵션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15,000km 이상 주행을 하면서 운행을 해보면 최신의 차랑 비교를 했을 때 그닥 불편한 점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약간 키 꽂고 눌러야 되니까 뭐 키를 항상 챙겨야 되는 거? 문이 스마트 키가 안 되다 보니까 문을 항상 열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조금 귀찮은 거, 귀찮은 거 좀 몇 개 빼고는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불편한 걸 저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옵션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더군다나 이제 이 차의 가격이 매물 리스트를 좀 보면 290, 320i M이 잘 없는데 만약에 있어도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실내 클리닝하고 뭐 여러 가지 수리하고 타이어 교체하고 하는데 뭐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의 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편의사항과 이 정도 실내 품질이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사이드 여기도 이렇게 다 가죽으로 마무리했고, 암레스트도 이렇게 조절이 돼요. 디테일하죠. 그리고 요런 대시보드도요, 만져보시면 굉장히 물렁물렁한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편의사항도 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걸 못 느꼈고요. 이 차가 이제 레트로카와 중고차 사이의 경계에 있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로 치면 이제 완전 끝까지 온 거죠. 레트로카에 가까워지는 상황인데 또 레트로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최신형이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현역이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실생활에서 타도 충분한 차다. 향후 한 5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가 어떤 주행 특성을 보여주고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